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큰 회사 사옥을 감정 갔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사옥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경영이 좀 어려운 측면이 생겨가지고 저희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마스터님하고 제가 직접 갔었고요. 현장에서 회사 주요 보직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저희의 컨설팅 내용을 다 하나하나씩 귀 기울여 주셔가지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요 보직자분 중에 한 분이 유독 식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건물 재료에 있는 옥상에 조경을 하는 부분, 그리고 사옥의 입구에 들어오는 그 나무에 대한 부분 등 여러 가지로 그런 식물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보고 아직도 이런 식물 풍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알려드려야 될 내용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식물과 관련된 영상 조회수도 워낙 잘 나오고 여러분들이 많이 봐오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더 드리지 않았는데, 한 번 더 보신 분들은 리마인드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처음 보신 분들은 진정한 현장 전문가로서 그리고 풍수 가문의 4대 계승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풍수의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 멋지동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런 검증된 강의를 듣기 이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풍수 식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모양에 대한 것을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현대 풍수 인테리어와 관련된 식물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다 모양을 중심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세부 품종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앞에 설명은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원칙적인 부분도 알아야지 적용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자, 이 풍수에 있어서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서 어떤 의미를 가집니다. 왜 우리가 뾰족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은 날카롭네, 혹은 예민하겠다, 혹은 얼굴이 둥글둥글한 사람을 보면은 성격이 좀 원만하고 조금 게을러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공간의 모양, 다른 사물의 모양도 다 그에 따라서 의미를 가지곤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뾰족하다라고 하면은 날카롭다, 뭔가 친다, 충돌을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둥글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조화롭게 잘 섞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서 생각을 하고 식물에 적용을 하는 게 가장 수월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현대에 들어가지고 주거 공간에 식물을 둔다라는 거, 혹은 내가 사는 공간, 경영하는 공간에 식물을 둔다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모든 환경 자체가 자연을 벗삼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굳이 화분이라는 개념보다는 마당에 나무를 심는다라든지 혹은 차경으로서 창문만 열면은 밖에 잘 보이는 이 자연 풍경을 벗삼아서 잘 살아오곤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렇지 않죠. 바로 창밖을 내다보면은 깝깝한 바로 앞동이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그 이 풍수식물 자체가 의미가 있어지는 걸 텐데요. 풍수식물을 우리가 머무는 공간에 둔다라고 하는 거는 생기를 더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반려식물이라는 개념은 아마 앞으로도 더욱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점에서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너무 뭔가 식물을 가볍게 얘기하거나 혹은 좋지 않은 식물이다라고 해서 버리거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뭔가 소중하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풍수 인테리어 식물에 대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 품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사랑해주고 계시고 또 우리가 좋은 의미로서 여기는 현대 식물 중 하나가 바로 이 몬스테라입니다. 잎이 넓고 크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중간에 잎이 갈라진 것을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몬스테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좋은 식물, 바로 여인초죠. 여인초는 대강 키워도 원체 잘 크기도 하고 어두운 공간에 둬도 잘 크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역시나 사랑하는 식물 중 하나이고, 이 여인초 여러분들 사는 공간 혹은 선물하려고 하는 공간에 보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좋은 식물은 바로 또 금전수죠. 금전수, 말 그대로 금전, 돈을 상징한다, 동그란 모양이다, 그리고 돈이 주렁주렁 열린다, 이런 좋은 의미로서 이 금전수를
많은 분들 활용하고 계신데 이 역시나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관리에 있어서 조금은 주의를 요한다. 왜냐면은 금전수는 조금은 예민한 식물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확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물을 그렇게 많이 먹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물 주는 거에도 더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요 점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공간에 금전수를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좋은 식물은 또 하나, 고무나무죠. 고무나무. 이건 정말로 잘 크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빛을 바로 받게 되면은 잎이 금방 타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유의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식물을 그렇게 잘 키우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이 고무나무만큼은 유독 더 마음이 가고 잎이 나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기분이 좋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고무나무 두셔가지고 집안의 생기를 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조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식물 중에 하나죠. 스킨답서스인데, 이 스킨답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덩쿨 식물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게 잎 하나하나만 봤을 때는 참 괜찮은데, 원체 이게 칭칭칭칭 감기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덩쿨 식물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해드립니다. 화분에 이렇게 잘 말아가지고 그렇게 키우면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덩쿨 식물 자체가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굳이 또 이거 하나만 뒀다라고 해서 너무너무 좋지 않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만약 스킨답서스에 이게 칭칭 감는 게 신경이 쓰인다 라고 하면은 잘 말아가지고 화분 안에서 이렇게 클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풍수 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행운목입니다. 이 전형적으로 이 유튜버 분들이 이야기하면서부터 나오게 된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를 보실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뭐 무조건 행운목이 좋다 나쁘다 제가 그렇게 얘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쁘게 볼 것 같으면은 이게 행운목이 절단돼 버렸기 때문에 끊어졌다, 잘려졌다 이런 의미를 두고 이게 뭐 좋지 않다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굳이 좋게 보자면요, 어쨌든 나무에서 또 새로운 생명들이 그렇게 강하게 피어오르고 위로 오르는 것을 보면은 상승의 기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풍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고 이런 가벼운 내용만 접하시고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만은, 근데 모든 것들이 다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고 단순히 미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운목 제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점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곤란할 곤자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요, 나무목자를 가운데에 두고 그 주위에 큰 입구자가 위치하게 됩니다. 즉, 한 공간 안에 나무가 탁 박혀가지고 머무르면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그런 상형 문자인데요. 이 실제로도 우리 주거 공간 한가운데 큰 나무가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카페들을 가보면은 일부러 이렇게 막 장식으로 나무를 이렇게 박아 놓는 경우도 있고, 뭐 작은 나무 정도는 괜찮은데 정말 이렇게 지붕 위로 올라갈 정도로 큰 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카페는 정말 흉한 경우였는데 나무 자체를 이제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뿌리까지 다 보이게 해놓고 그냥 그 자체를 장식으로 해서 카페 한가운데에 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그 카페는 뭐 여러 가지 입지도 좋지 않았고 그 나무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카페에 머무는 순간 동안은 그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작은 화분 수준이 아니라 큰 나무를 둔다라는 거, 특히나 집안 한 가운데다가 나무를 둔다라고 하는 거, 그 점은 잘 유의하시고, 또 조금 더 자금이 여유로우신 분들이 전원주택을 넓게 짓는다라는 측면 혹은 현대건축으로 막 뭔가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중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큰 나무를 박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그렇게 운적으로는 좋은 작용을 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참고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풍수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원칙적인 내용부터 세부 품종까지 잘 다루어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풍수 인테리어, 특히 식물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바로 균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균형을 가져가시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죠. 세부 품종, 나무 하나하나 가지고 이거 망하겠는데, 우리 집안 망하게 하겠는데, 이거 바로 버려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잘 키워온 식물이다 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쪽으로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고 아니면은 소중한 분에게 전해주셔도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식물 누구한테 주지 말라면서요 라고 할 텐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균형 감각을 가져가지고 한두 개씩 주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일부의 내용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이야기들을 잘 곱씹어가지고 삶에 적용하셨으면 합니다. 저희 멋지동 컴퍼니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한 풍수 컨설팅, 인터넷 강의 서적, 그리고 대통령 풍수 자문을 지내신 천성준 마스터님의 친필로 디자인한 복바라기 액자를 구비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